선을 앞두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완주냐 사퇴냐 연대냐 이 갈림길에 섰습니다. 유 후보의 완주 의지는 확고하지만 바른정당은 3시간 뒤인 오후 7시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유 후보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. 공개적으로 유 후보에게 단일화를 직접 요구하고 나선 바른정당 선거대책 부위원장 김재경 의원에게 현재 당내 상황을 듣겠습니다.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이제 의원총회 3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. 김재경 부위원장께서 며칠 전에 출입 기자들에게 직접 단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.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홍 후보가 유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해달라, 이렇게 홍준표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셨는데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. 우선 지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가시권내에 온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좀 줄어들면서 보수 후보들끼리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후보들이 솔직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선거 전략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다면 우리 이제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들이 제1야당이 되는 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보수와 국민들 모두가 걱정하는 이런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일찍이 주창한 바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만 여기 화답을 하면 보수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저희들 의총에서도 오늘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, 또 하나는 이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당내 여러 의견이 있고 이 후보는 이제 이걸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분란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, 절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당내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. 네, 다른 당 후보인 홍준표 후보에게까지 단일화를 제안한 거면 상당히 절박해 보이는데요. 말씀하신 대로 김재경 의원의 말대로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가 된다면 이럴 거면 왜 창당했느냐라고 바른정당 지지자들이 지적을 할 수도 있거든요. 자유한국당에 같이 있다가 나와서 새로 당을 만드셨는데 그 당과 다시 다시 단일화를 한다면 그 창당의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?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탄핵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고,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국당 내에 남아있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분당이 되어 나왔는데, 지금 이제 다시 합당을 바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고,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정치에 대해 책임이 있는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분열이 되어서 문재인 후보가 앉아서 대통령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보수와 국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않느냐.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해보자.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유승민 후보의 의사대로 유승민 후보의 의사는 이렇습니다. 경선 관리까지 맡았던 김재경 의원이 이렇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민주 대선 후보가 나왔는데 이렇게 흔드는 건 민주주의 훼손이다.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. 유승민 후보의 의사대로 개혁보수 후보의 완주,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? 어쨌든 유 후보도 우리가 이제 이 사태의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래서 이 보수 후보를 단일화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유 후보도 해왔던 말이거든요. 그래서 완주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수가 이 걱정하는 국가안보 위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이런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걸 걱정을 한다면 유 후보도 전향적으로 본인의 그 원래 생각대로 보수 단일화를 위해 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넓혀줘야 된다, 이런 입장이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 보면 캠프에서도 아마 유 후보의 눈빛만 쳐다볼 겁니다. 근데 유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가 없죠.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도 뭐 자기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유 후보가 단일화 하자 그래가지고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거든요. 지금 안철수 후보도 일정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, 그러면 유 후보가
뭐 단일화를 제안을 했다가 나중에 붕 떠가지고 아주 생경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 이제 저처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가라.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보수와 하여튼 그 이번 대선의 결과에 대한 걱정이지 유 후보를 중도에서 뭐 포기하라 사퇴하라 이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유 후보가 이 말을 꺼내기 어려운 것 같으면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밟고 입지를 만들어서 보수 후보 단일화에 나서라는 거죠.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당내 의원들의 얘기를 질문 드릴 텐데요. 완주해야 된다, 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단일화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냐,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냐 이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. 당내에서.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원은 33명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? 지금 뭐 비중을 따지자면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뭐 정치는 어차피 또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 철학이나 입장이 이 한국당과 우리가 뿌리가 같았기 때문에 더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1차적인 단일화 내지 연대의 상대는 홍준표 후보여야 하고 안철수 후보는 이 반사적인 효과가 우리한테 미칩니다. 가령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입지가 조금 좋아지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빠지게 되면 그 표가 지금 홍준표 후보한테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홍 후보가 좀 유리해지고 또 문 후보는 더 유리해지고 이런 양상이 있겠죠.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는 직접적인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은데 다만 본인이 보수임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나를 걱정하고 안보를 걱정한다면 이 단일화 논의에 나서라 이런 정도의 제안은 하고 있죠. 그럼 오늘 이 7시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유 후보는 분명히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나는 완주할 거다 이렇게요. 이렇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논의가 되는 겁니까? 찬반 표결을 붙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이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이 논의는 시작입니다.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 논의가 되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저는 우리 유 후보가 그렇게 뭐 무조건 본인의 워딩 그대로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모두의 운명이고 본인의 운명이기도 하고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도저히 지금 이 상황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나 이제 의원들이 나서서 유 후보를 이제 설득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시작으로 보셔야죠. 오늘 무슨 결론이 단박에 난다 이렇게 기대를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, 김재경 의원은 단일화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완강하진 않다 이런 입장이신데 지금까지는 난 절대 사퇴 없다라는 인터뷰를 거듭 해와서 드린 질문이었고요. 어제 TV 토론회 얘기로 넘어가서 유 후보가 홍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했습니다. 이렇다면 지금 두 후보만 놓고 볼 때 홍 후보와 유 후보 간의 감정의 골 깊어 보이거든요. 보수 단일화가 이 후보만을 놓고 볼 때 가능하겠습니까? 후보도 좀 격화되어 있지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 간의 관계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. 가령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누가 보수 야당으로서의 적통을 가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아마 홍 후보도 본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본인이 판단을 해본다면 높지 않다고 볼 텐데 다만 15% 득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홍 후보나 한국당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안 후보의 지지도 등락에 따라서 한국당의 그 어떤 명운도 좀 달려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홍 후보가 10% 득표를 못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이 보수 재편의 논의가 되면서 우리 한국당이나 유 후보가 그 중심에 이제 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후보나 당 간에 이제 조금 격화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적어도
후보나 이 당 간의 그런 이익은 국가적 이익 앞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정말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, 그다음에 보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나 당은 그런 좀 소위의 그런 감정을 적고 보다 큰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끝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바른정당 탈당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. 홍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으로 올 사람이 바른정당에 몇몇 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7, 8명은 된다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혔습니다. 김재경 의원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? 탈당 가능성이 있는지요? 또 김재경 의원 개인적인 입장은 어떤 생각이십니까?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절대 그런 생각이 없고요. 네. 이제 기싸움 과정에서 나온 서로 간에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워딩으로 해석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당 33명 의원들은 여기서 길이 갈라지면 모두가 설 땅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논의가 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단일화가 후보가 전혀 뭐 이제 입장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함께 죽어야지 더 이상 밖으로 나와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분당이니 탈당 그건 뭐 그쪽의 이야기일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유승민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는 3시간 뒤에 있을 7시 의원총회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선대위 부위원장 바른정당 김재경 의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